저 진짜뉴스 이게 되게 많이 생겼는데 사실 대표님이 원조잖아요. 제가 원조죠. 원조잖아요. 맞아요. 대표님이 하고 나서 막 여기저기에서 진짜뉴스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예, 예. 이제 검색을 해보면 진짜 뉴스라는 걸 이제 제가 먼저 썼다는 게 다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제일 먼저. 제가 원조 저한테 진짜뉴스. 저작권료를 좀 내고 좀 써야 되는데 막 허락 없이 막 쓰네요. 네. 근데 가짜뉴스라고. 네. 후에 늦게 출발하신 분들이 더 잘 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뉴스 타이틀을. 아, 그래도 시즌 3를 따라갈 순 없죠. 네. 그렇죠. 네. 짬밥은 무시 못하죠. 아, 짬밥은 그럼요. 이길 수가 예. 없으니까. 원조만의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어떤 소식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까? 일단 오늘은 마약 소식을 먼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같이 시즌 1에서 그때는 그 남경필 전 도지사 아드님께서 그때 마약 했을 때 했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실지 맞아요. 모르겠지만, 예, 예. 기억나. 이번에는, 예, 학생들에게, 아니, 어떻게 정말, 앞선 3일에, 일단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면, 앞선 네. 3일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에 좋다 이런 음료수 시음 행사를 가장해서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약 성분은 필로폰이었는데요. 현재까지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는 학부모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또 간단하지가 않은 게 이 마약 병은 중국에서 처음에 반입이 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마약이 든 음료수를 직접 학생들에게 나눠준 사람들은 이거 음료수를 받았는데 이제 중간책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그냥 알바다, 마약 음료인지 몰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지금 수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충격적인 사건은 그 마약이 든 음료수를 마셨으니까 친구들이 이제 몸 상태가 정상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몸에 그렇죠. 이상을 호소를 하고 막 그래서 이제 예. 마약인 것이 밝혀졌는데 이들이 그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해서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네 그러니까 자녀들이죠. 자녀들이 마약을 한 것을 유포하겠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또 협박을 한 거예요. 어, 네, 그렇게 이제 역관하장이네 이것들이. 이것들. 네, 진짜 세상이 참 무섭죠?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서울시에서는, 스마트 시티나 통합 플랫폼과 25개 자치구 관제서트를 활용해서 이제 청소년 학원가를 중심으로 해서, 마약 의심 상황 발생 여부를 24시간 감시한다고 대책을 좀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17개구에 구축된 통합 플랫폼 시스템이 약 6만 1,000대인데요. 여기서 시나 경찰, 소방 등이 유관기관에서 이제 실시간 영상 정보를 공유한다고 하고 또 학교 주변이나 이제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이 학교 200m 이내인데요. 거기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및 식음료 제공 행위를 이제 집중 점검하고요. 또 아이들에게는 이제 표시가 안 된 거, 무표시나 개봉된 제품 등 의심되는 식음료는 섭취하지 말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좀 충격적인 사건이죠. 제가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너무나 충격을 받고 좀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네. 아이들 공부하기에도 지금 바쁜데 그런 아이들한테 마약을 먹일 생각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어른으로서 정말 분노하게 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택시기사님들 피로회복제다 이래서 네. 그런 마약들 아니면 또 옛날 나이트클럽 사건도 있었죠. 물뽕이라고 그래갖고. 아, 그쵸, 그쵸, 그쵸. 예, 그런 예. 마약류. 그래 마약류도 종류가 다양한데 네. 이게 제가 한번 마약에 대해서 한번 신고를 하려고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신고를요? 예, 왜 어, 신고를 하려고 했냐면 제 경원일보 사이트에 제보 게시판 있잖아요. 네. 제보 사이트를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게시글이 쫙 달려요. 엄청 많죠. 예, 딱 보면은 다 물뽕 팝니다, 못 팝니다, 그런 마약 종류 그런 그런 스팸성, 그러니까 그게 개인이 올리는 게 아니라 무슨 프로그램 돌려서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올려서 지우다 짜증이 나갖고 네네. 이놈들 내가 신고해야지 하고 검찰에 마약 무슨 이제 공식적으로 가서 신고를 하는 건 아니고 예. 아시는 분의 검찰청 근무하시는 아시는 분한테 네. 이거 이렇게 마약 신고 좀 하려는데 먼저 좀 상담 좀 받고 싶다 예, 이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마약 수사관이라고 하더라고. 이제
와서 이렇게 게시판에 이런 거 올라와갖고 음, 이런 거 신고하고 싶은데 음, 마약으로 신고하고 근데 일반 그냥 뭐 댓글이나 이런 거 신고하면 받아주질 않으니까 경미해서 그렇죠. 마약이니까 마약으로 좀 신고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힘들다 이러고 쇼크 잡기가 음, 그래서 그냥 아예 알았다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막 그냥 욕하면서 지운 적이 있는데 그게 2010년도 초반인데요. 벌써 15년 정도 전이네요, 대략. 15년, 20년 전 얘기죠. 오, 그때도 그랬으니까 지금은 뭐 엄청나게 지금 많이 퍼져 있었겠죠. 퍼졌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 3년간 마약 사범이 연평균 4,200명 수준이래요. 그러면서 매년 이렇게 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그게 공식적으로 4,200명이지만 제 생각에는 그거 한 뭐 10배, 100배 되지 않을까. 더 어, 많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정확하세요. 그래서 서울시에 약 13만 명의 마약 사범이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추정이 많을 되는 거죠.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마약인지도 모르고 사실 우리가 이제 학교나 이런 때는 왜 이게 미국이나 이런 데는 마약에 대해서 교육을 하잖아요. 음, 학교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위험성에 대해서.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자체에 인식이 없다 보니까 교육에서도 뭐 이렇게 뭐 마약을 먹으면 안 된다, 뭐 사면 안 된다, 큰 벌을 받는다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 보니까 네네, 그렇죠. 일반인들 뭐 아무 경각심 없이 이거 뭐 좀 뭐 필요 회복제 아니야? 뭐 아니면 그냥 뭐 무슨 뭐 건강에 좋은 무슨 뭐 건강 기능성 드링크 음료 아니야? 뭐 이런 음, 식으로 음, 해서 많이 먹게 되는 경우 그래서 처음 이제 발 디디면서 못 끊게 되는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또 조심해야 되고 이건 학교 차원에서 옛날에 뭐 이렇게 부터 인권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학생이나 고등학생, 고학력, 대학교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뭐 마약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찾아내는 그런 음, 강압적으로 말고 찾아내서 이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단계 전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학교도 대학교도 보건실이 있잖아요. 있죠. 네, 고등학교나 중학교도 보건실이 있고 있죠. 네. 그 선생님한테 그런 거까지 임무를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요. 예, 예. 어, 그쵸. 그렇게 하면 좀 효과가 있을 수 있겠네요. 지금, 우리, 지금은 뭐 네. 정신건강이나 뭐 육체건강에 되는데 음, 이제 마약에 대해서도 네가 교육을 시켜서 유심히 이상한 행동이 있으면 마약에 대해서 의심이 간다 그러면 너가 이제 뭐 관할 경찰이나 검찰이나 아니면 마약 관련 뭐 시청에 민원을 내거나 아니면 뭐 해라 할 수 있는 음, 권한을 주는 거죠. 음, 그쵸. 그렇게 해도 효과가 있을 수 있겠네요. 사실 근데 안 우리, 효과도 있는데 이게 약간 예, 인권 탄압 뭐 문제도 있지만 일단 마약이 너무 병폐가 크기 때문에 이걸 단속해야 된다는 거에 먼저 중점을 두고 왜냐하면은 마약이 들어오는 마약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그 나라에 마약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몇 프로가 그걸 하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없게 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죠. 예, 그리고 네. 마약 같은 경우에는 국내 문제가 아니에요. 마약을 들어오고 할 정도면 이건 국제 범죄거든요. 마약을 제조하는 게 음, 한국에서도 하지만 외국에서 일단 뭐 네. 마약 카르텔에 의해서 공급을 받아갖고 들어오는 거라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는 세계적인 범죄입니다. 음, 쉽게 생각하면 안 돼. 국내에서 누가 뭐 어디 조그만 집에서 뭐 몇 명에서 뚝딱딱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 그렇죠. 마약을 거치어서 제조하는 단계가 엄청난 국제적인 범죄 조직이 관여가 된 거라서 이게 한번 걸리게 된 피해자나 아니면 마약 복용자들을 그런 한번 거기 맛에 딱 걸리면은 진짜 완전 진짜 인생이 망가진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이거는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인권을 좀 보다는 좀 이걸 단속해서 초기에 뿌리 뽑아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좀 인권력을 좀 강하게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국인가, 예. 아,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인가, 중국에서는 그 마약 복용하면 총살이지 않나요? 중국에서는 마약을 팔거나 제조하거나 하면은 사형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 엄청 세게 정말 최고형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행.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이제 뭐 아직 사용은 아니니까. 그리고 좀 더 말씀을 올리고 싶은 바는 일단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대마 텐트 제조 시설이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대마를 그 실내에서 키우는 거죠. 이렇게 조명을 왕창.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해놓고 그렇죠. 딱 이렇게 키우는 거죠.
예, 조명을 왕창 쐬가지고 실내에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키워서 재배를 해야 되는 거죠. 걔도 식물이니까 재배를 해서 이렇게 마약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필로폰이었잖아요. 필로폰 성분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네네. 얘가 맨 처음에는 감기약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필로폰이. 그래서 그렇죠. 예전에는 그걸 뭐 예, 아프냐 이런 게 다 약이었잖아요. 약. 그렇죠, 그렇죠. 약이었던 맞아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도 병사들에게 뭐 진통제나 아니면 좀 집중력 네, 강화나 집중제로 많이. 네, 실제로 집중력이 좀 좋아지는 건 맞기는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도파민보다 훨씬 더 효능이 뭐 100배? 엄청나게 효능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도파민이라는 성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공부할 때 그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그 도파민하고도 약간 그 연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외롭지 않게 공부하는 거 이런 것도 있어서 사실 그 음료를 마셨을 때 어떤 그 정말 일시적인 그런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따른 어마어마한 그런 폐해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 뇌조직이 손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몸도 손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환각, 그 다음에 뭐 환청이 들리거나 아니면은 그 신체가 되게 많이 이렇게 훼손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 마약을 하면은 필로폰을 하면 포만감을 느껴가지고 밥을 안 먹고요.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금단 증상이 너무나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거의 다 이제 그런 어떤 마약으로 인한 금단 증상으로 인한 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망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말로가 너무나 좋지 않은 거죠. 뭐 말로는 마약을 하면 안 좋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의식하든 의식이 아니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기회나 이런 루트가 너무 이제 많아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인터넷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무슨 뭐 유명 연예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해서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방해서 나도 한번 해볼까 제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또 호기심에 따라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예전처럼 온라인이 발달이 안 됐을 때는 참 구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요즘은 뭐 아까도 그렇죠. 제가 게시판 얘기했지만 온라인 조금만 검색하면 다 접속이 되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아주 한번 걸리면은 이건 이제 중국처럼 사용은 못 시키더라도 큰 대가를 치른다는 거를 네. 뭐 좀 뭐라 해야 되나요? 공포심이라고 해야 되나? 경각심을 음. 심어놓지 않으면 이거는 아마 앞으로 점점 이제 더 해지겠지만 속도가 아마 더 빨라질 겁니다. 아, 예, 확산되는 게 이런 식으로 안 하면 뭐 단속을 하고 강하게 한다 해도 확산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근데도 그거를 조금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강한 공권력을 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 유사 마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약류로 분류는 안 됐지만 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식품. 졸피뎀 뭐 이런 네, 거. 그렇죠. 다이어트 식품 이런 것도 너무나 쉽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다이어트 식품에도 이제 예. 그 한약 성분 비슷한 마약 성분 다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냥 처방전만 있으면 너무나 쉽게 살 수가 있는데, 처방전 또한 너무나 쉽게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뭐, 이렇게 뭐, 한 건물? 그러니까 건물의 전체가 병원이 있으면 하나 이렇게 딱 돌면은 정말 손에 이렇게 뭐 한 봉투 찰 만큼, 그만큼의 약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 환경이 너무 그런 게 이제 쉽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제도적으로 좀 강화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죠? 두 번째 얘기는, 이것도 정말, 대표님 한 군수가 국민들에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현직 군수가.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군수면 시골인데? 네, 그렇죠. 전남 장흥의 현직 군수예요. 현직 군수인데 네. 그분이 기초의원을 비롯한 여러 그 국민들에게 1,300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계좌번호가 찍힌 자신의 아들이 결혼하는데 계좌번호가 찍힌 청첩장을 대량으로 발송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민과 지인 등을 포함해서 300여 명에게는 카드 형식의 청첩장을 발송을 했고요. 1,000명에게는 모바일 청첩장을 보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가 혼주의 계좌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군민들이 이거는 너무나 부담스럽다 하면서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군수는 뭐라고 했냐면 유관기관 등에는 알리지 않았지만 뭐 활동 중인 교회나 뭐 종교기관이죠. 로타리 클럽 회원들에게 청첩장을 보내다 보니까 양이 많아졌다. 뭐 사력 입지 못해서 못했다 이러면서 사과를 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가 여기서 볼 만한 게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그 로터리 클럽이라는 게 봉사 단체이긴 한데 네, 네. 사실 조금 이렇게 지역에서 조금 아시겠지만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약간 윤택하신 분들이 많이 행세하시는 가입을 분들이 가입해서 활동하죠. 주. 그렇죠.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람들이 가입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사건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군수의 행동은 공무원 행동관 강령에도 위배가 돼요. 네, 행동 강령에 문자 메시지 경조사 보내지 말라는 조항이 있어요. 딱 명문화에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1,300명이면 제가 이거를 이러면 안 되지만 보통 5만 원이라고 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 5만 원씩만 쳐도 거의 한 1억 원 가까이가 거치는 거잖아요. 또 5만 원만 가지고 오겠냐고요. 군수님 아드님이 결혼하는데. 아니 뭐 그리고 네. 공식적으로 청첩장에서 집계 되는 게 그런 거고, 사실은 그 비공식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갖다 주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아우 없겠어요? 없지 않, 제가 생각했을 때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가 지금 전남 장흥이잖아요. 장흥이면 정말 남쪽이잖아요. 근데 네. 결혼식은 서울에서 한다는 거예요. 음, 서울에서 하면 그 전날 가가지고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제 열린다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뭐, 국민들이 이제 뭐 사실상 뭐 축의금 장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뭐 변명 아닌 변명인데 이런 말하면 또 그 사람 편드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양반도 아마 경조사비는 많이 썼을 거예요. 정치하면서 무수하게. 그래서 아마 본전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제 추측합니다. 추측. 그죠. 썼겠죠. 썼겠죠. 아니, 정치인들이 한 달에 뭐 경조사비만 뭐 기초의원인데도 뭐 500만 원? 이렇게 나간다고 해요. 사실상 기초의원, 시의원 월급이 한 350 정도 되잖아요. 세전. 맞아요. 세전 350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튼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뭐 최대한 절제해서 보냈는데 혹시라도 부담을 느끼셨다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축의 안 하셔도 된다. 그다음에 선출직 공무원이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에 발의가 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뭐 뭐 김영란법도 있고 공직선거법에도 걸리고 여러 가지 걸리니까 사실은 단체장 정도 되면 경조사 경조사가 있으면 그걸 막을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경조사가 있으면 정중히 뭐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낫죠. 차라리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 낫고. 근데 근데 사양을 해 계좌번호 적고 무슨 뭐 와주십시오 하는 거는 그건 좀 의도가 보이죠. 다분히. 아니 그 정도 근데 상식 없을 분이 군수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아니 근데 사양을 해도 주지 않아요? 사양을 해도 주잖아요. 사양을 말은 이제 해도 그렇게 하지만 뭐 와서 주면은 뭐 먹겠어요. 이거는 약간 번외의 말씀이긴 한데 그 농협조합장 있잖아요. 네, 농협조합장이 시장 다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지역에 그러니까 몇 년 전이었는데 모 지역의 농협조합장의 따님이었나 아드님이나 결혼식이었거든요. 축의금이 1억 2천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들어오죠. 그런 분들은 부업장이. 그 정도 들어오죠. 아니 뭐 어디 무슨 시청에 무슨 과장이라 이렇게 뭐 기술직 과장이라고 하면요, 그 더 들어와요. 그만큼도 더 들어온다고요? 집계가 안 될 뿐이지. 아, 뭐 시청에 뭐 과장님 아들 결혼한다. 네? 근데 그분이 무슨 시설직이다. 그러면은 아마 뭐 제가 알기로 더 들어온다고 보고 있는데 뭐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딱 이렇게 뭐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그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얘기, 시장보다 더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 보면. 아, 그래요? 예. 실세라서 그런가? 그 어, 사람이 다 결정을 하니까 과장선에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낸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그 어떻게 현직 군수님께서 판단 미스를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공직에 나가시는 분들은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굉장히 사려 깊지 않은 상황이고 저는 더 근본적으로 더 근본적인 문제가 경조사 문제도 뭐 거기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돈을 보내고 뭐 달라고 하는 이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자치단체 그러니까 지방자치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 제도에 문제가 있죠. 저 지방자치대 군수시장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의원은 필요하다 봐요 의원은 의원은. 의원 노의원 시의원 뭐 군의원 뭐 이런 사람들은 필요하다고 봐요 네? 어차피 이제 예산을 검사하고 음, 규제하고 음, 민원도 뭐 이렇게 유권자들 음. 민원도 해결해 줘야 되니까 근데 난 단체장을 이렇게 뽑을 필요가 있나? 새로운 시각이신데요. 단체장을. 단체장 그냥 내려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중앙의 권력이 너무 커지지 않을까요? 아니 의회에서 견제하면 되지 의회가 있잖아요. 의회. 의회에서요? 지금 왜 견제가 안 돼요? 음, 의회 시장이 같은 당이니까 견제를 못 하잖아요. 같은 의원들이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그런 게 있겠네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견제로 확실할 수 있게끔 거기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양당에서 아주 가만히 두겠냐고요. 그러니까 음, 한쪽이 시장 당이니까 한쪽은 시장 편 들어야 되고 또 한쪽 공격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이상한 언밸런스가 나잖아요. 의회에서 한 목소리가 안 나오고. 그렇기도 하죠. 네. 그리고 너무 자치단체장이 그런 선거를 해서 뽑았으면은 그 사람들의 능력이나 도덕성을 검증받을 수 있느냐. 이것도 또 문제야. 음, 네? 만약에 무슨 비리가 있고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어. 그러면은 임명직이면 바로 이제 다른 데 보내거나 아웃시키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선출직으로 뽑아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도 아웃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일례로 비근한 예로 양주시 경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로 한 6년, 7년을 싸웠는데 혼자 아니 시장이 아파요. 네. 난 내가 만약에 대학원 간다면 이거를 한번 연구해보고 싶어 논문을 쓰고 싶어요. 양주시 사례에서 시장이 아파서 예? 업무를 못 봐요. 만약에 예. 들어서 중병에 걸려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 손가락도 까딱 못해. 그러면 이 사람을 갖다가 그전인데 뽑힐 때는 괜찮았어. 멀쩡했어. 뽑히고 음, 나서 몇 개월 뒤에 그렇게 됐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제도로. 실질적으로 업무를 못 보면은 그게 현직에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있을 수 없는데 뭐 어떻게 강제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선출직이라도. 어, 임명직이면 위에서 자르면 되는데 그 사람 선출직이니까 안 나가고 버팅기면 못 자르는 거야 이 사람을. 주민소환 한다 그래도 주민소환이 쉽냐고. 우리도 저번에 몇 회 전에 얘기했죠. 그렇죠. 대통령 탄핵보다 자치단체 주민소환이 더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양주시의 지금 현 상황은 어떠한데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거의 임기 거의 다 몇 개월 남겨놓고 스스로 관뒀죠. 아, 원래는 그 전에 몇 년 전에 관뒀어야 되는데 어, 실제로 그렇게 편찮으셨던 거예요? 실제로 엄청 뭐 휠체어 타고 다니시고 아니면 음, 출근을 뭐 코로나 핑계 대는데 출근을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음, 그래서 어떻게 업무를 봅니까 중체대한. 그럼 누가 다 그 중요한 시장이 해야 될 결제를 누가 다 한 거예요 도대체. 부시장이 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럼 누가 그걸 책임질 거냐고. 부시장이나 국장이나 뭐 이렇게 갔겠죠, 뭐. 시장은 1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그럼 누가 책임질 거야 중체대. 그러니까 이상한 사건들이 자꾸 납득이 못하는 행정으로 인한 이상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거죠. 자꾸 음, 저게 왜 저렇게 됐을까는 이상하게 납득이 안 되는. 그때 다 법으로는 맞고 다 결제했으니까 문제 없다. 공무원들 그 흔히 쓰는 답변들 있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거야 매사가. 그래서 나는 그 문제를 보고서는 야 이거는 지방자치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왜 선출직은 뽑아놓고 스스로가 물러나지 않으면 왜 이렇게 자르기가 어려운가? 문제가 있으면 잘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게요. 그 주민소환제도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허울 뿐인 그 차라리 이름만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거네요. 주민소환을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하든지. 그리고 만약에 임명직 같으면은 감사원에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네. 그럼 그 사람 징계 맞고 승진이 아웃되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전보시키거나 하면 되잖아요. 다른 자치단체나 아니면 강등시키거나 다른 데로 보내거나. 그렇게 하면 되는데 선출직은 감사원 뭐도 안 돼. 선출직이니까. 다 임기를 보장해 주잖아. 아, 정말 그 뽑힌 사람은 좋긴 하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시민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일일 수 있겠네요. 근데 그걸 뭐 우리 같은 언론은 이제 직접 대면하니까 답답하다고 보고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또 관심도 없고 말해도 뭐, 뭐 몰라. 뭐 이런 아, 식의 그쵸. 에, 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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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문제라는 거지. 예. 아, 이런 지자체 이런 지방자치제를 왜 하냐고. 지방자치잖아, 자치. 주민들이 스스로 시장을 뽑고 자기 대리할 시장을 뽑고 주민이 지방 그 행정에 관여한다는 게 지방자치 취지잖아요. 네네. 관심도 없어. 대통령 선거는 관심 있으면 몰라도 이런 거 관심도 없고 사실 누가 오는지도 뭐 어떻게 되는지도 자기 이해관계가 아니면 신경도 안 써요. 이런 거 지방자치가 아니 자치 제도를 만들었는데 자치할 역량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시민들이나 국민들. 대표님 말씀 주시니까 제가 기억이 났는데, 한 십몇 년 전인가? 몇 년 전에 그 한 지자체에서 주민소환제가 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막 서명 받아야 되잖아요. 시민들 몇 명 이상 이렇게. 그 지자체가요, 몇 년 동안 그거 하는 동안에 완전 전쟁터를 방불케 했어요. 정말 얼마나 살벌한지, 그러니까 그 시청 내에서도 파벌이 갈리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시청 내에서 대표님 아시겠지만 시청 내에서 친한 사람 있으면 그 시청 밖에 시민들도 갈리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또 파벌이 갈리고요. 정말 진짜 살벌했어요. 그거는 정말 전쟁터가 저리 가더라고요. 아주. 그러니까 이 행정이 다 정치판이 된 거예요. 지방자치 한다 그러면서. 네? 뭐 민주당 성향의 공무원들 이쪽 줄 서고 저쪽 줄 서고 아니면은 음, 그냥 양쪽 왔다 갔다 하면서 승진하게 해서 영혼 없이 줄 서고 더 심각해졌어요. 지방자치가 더 내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거는 난 아닌 것 같아. 지방자치가 문제 많고 여러 가지 지방자치 부정부패도 너무 많이 나오고 차라리 관선 시대였으면은 이게 문제가 있으면은 위에서 다 인사 조치를 해버리면 되는데 아니 문제가 있음에도 이거는 뭐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이건 문제가 아닌 것 있다. 같다. 아직 우리나라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시민 다수가 뭐 이 지방자치를 할 역량이 안 된다 봅니다. 네, 관심도 없고 뭐 그렇죠. 자기 사실. 그래서 네. 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다시 관선을 돌리고 지방의원은 뽑되 지방의원이 확실히 관선 들어오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 견제를 확실히 하고 그게 더 확실히 음, 견제가 더 잘 되고 시정을 또 팍팍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자기가 잘못하면 시장도 철밥통이 아니고 잘린다는 거 관선이니까 뭐 위에서 도지사가 음, 인사를 하든 도지사 위에 행안부 장관이 인사하고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 국무총리가 인사할 수 있잖아요. 이런 근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 완전 지방에서 왕이니까 시장이 대통령보다 시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맞는 말씀이죠. 아니, 근데 그러면은 임명권자한테만 너무 충성을 바치지 않을까요? 그 지방 의원들이 그 공천 받으려고 국회의원, 그 당역 지역위원장이죠. 한테 이렇게 충성하는 것처럼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어차피 지금도 뭐 충성하는데요. 그럼 시장한테 다 충성하잖아 공무원들. 근데 지금은 시장한테만 충성하면 되지만 그때는 이제 자기가 대통령한테 충성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시장 시 공무원이. 음, 그러니까 이제 업무를 더 잘하겠지. 지적받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시장이야 어디 임명받아서 온 시장이 부당한 인허가를 내줘라 하면 지금은 거역하기가 힘들잖아요. 자기 인사권에 걸려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만약 이렇게 되면은 아 위에 뭐 도지사한테도 뭐 이렇게 뭐 공익제보를 한다든가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인사 그 사람 잘릴 수가 있으니까 같은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조직 내부에서도 견제가 되는데 지방자치라다 보니까 이 줄수기 문화하고 패거리 문화가 더 흉폭화되지. 내가 민주주의 실현 자체가 돼. 민주주의가 실현하려면 시민 자체가 진짜 누구 말대 깨어 있고 어느 정도 그 지적 수준이 돼야 되는데 아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 어떤 책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였나? 거기에서 그랬잖아요. 민주화 다음에 더 민주화하는 게 과제라고 말씀 주신 게 기억이 나거든요. 일, 그래서 옛날에 뭐 네. 이런 말지만 말씀하셔서 죄송합니다. 로마 괜찮습니다. 시대에 민주주의 했잖아요. 로마 시대. 네네. 네, 로마 시대 민주주의 했잖아요. 그거 뭐 뽑았잖아요. 다 민주 거기에서 그때 시민권 부여한 게 다 다수에게 시민권
다 보유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로마의 시민권을 받았다는 거는 대단한 지식인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몇 프로 안 돼요 전체 인구의 로마 제국의 몇 프로에. 다수는 이제 시민권이 없어요. 투표권이 없었던 거지 시민권이. 투표권이 없었던. 그리스 시대에는 저기 뭐야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이 전쟁에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오, 그래요? 네. 그런 이제 도시국가 시대니까. 신기하네. 네, 도시국가 시대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이제 그 권한과 의무를 준 거지. 근데 지금은 의무는 거의 없고 권한만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민이나 시민권이나 국민권이 너무 값싸게 부여되니까 이게 굉장히 자기들한테 부여된 시민권이나 국민권이 굉장히 소중하고 이걸 엄정하게 고민하고 자기 인생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진짜 국가를 위해서 한 표 한 표를 소중히 생각하고 행사해야 된다. 그리고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의무는 안 하고 그냥 자기는 뭐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권리만 찾아 먹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막 교양 없는 사람들이 다 다수가 되다 보니까 악이 악화를 구축한다고 다수가 많다 보니까 다수결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구나. 되겠냐고 판단과 결정이 네네. 멍청한 놈 100명이면 그쪽으로 멍청한 사람 이상한 나쁜 놈 100명이면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착한 사람 10명이 있으면 뭐하려고 민주주의 다수결인데. 그러네요, 정말.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개판 오픈전 되는 거지. 야, 이미 개판인지도 모르죠. 더 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 일단 대표님 이 교수님이 지금 일단 고발은 당했고, 결혼식은 하시겠죠? 결혼식 하겠죠. 근데 뭐 이거 내가 보기엔 크게 처벌받지 못할 것 같아. 이게 우리나라 제도상으로 이런 걸 뭐 경조사 뭐 이런 거는 되게 관대하게 또 보기 때문에 뭐 그리고 돈 안 받았습니다. 뭐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돈 주고받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뭐 어떻게 알 수가 없고 수사기관에서 그걸 뭐 잡을 수가 없으니까. 예, 예, 예. 그냥 계좌만 안 안 남으면 되는 거 받았어요. 아닌가요? 예. 네, 안 받았습니다. 청첩장 그거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버리지 뭐. 근데 안 가기도 찜찜하잖아요. 안 갈 수 없지. 안 가면 눈에 또 찍히지. 그러니까요. 진짜 문제야, 문제.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군수가 이랬어 봐요. 선출직이야 임명직이야. 그러면 당장 야 이 사람 해임시켜라. 이상한 짓 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선출직 뽑아놓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심할서라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 징계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시장 된 사람들의 선의에만 기대서 하기에는 참 무슨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어떻게 선의에만 기대서 합니까? 그렇죠. 견제와 균형인데 견제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아니, 시장은 거의 뭐 왕국이잖아요, 왕국. 자기만의 이렇게 왕국을 만들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자치 문제입니다. 문제 진짜. 아니, 그리고 시장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시장 뭐 나올 정도 되면 거기에서 뭐 기초의원을 했다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하다가 시장으로 나오든가 하다가 국회의원을 가든가 도의원을 가든가 이게 뺑뺑이 돌잖아요. 이제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게 순환화잖아요. 이렇게 순환보직처럼. 예. 그러니까 공무원 출신이니까. 그러니까요. 그 영향력이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돌고 있다. 그 직책만 바뀔 뿐이지, 직함만 바뀔 뿐이지,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니까 참 문제네요. 해야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지방자치에서 시장이나 군수는 뽑지 말고 이것만 뽑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방자치 자치위원회 있잖아요. 네? 그 자치위원회. 그러니까 의회 말고요. 의회 말고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거 뭐 사실 그냥 뭐 관선다 뭐 이렇게 좀 시에서 동네에서 활동 몇 명 하는 사람들 모아서 하는 거지. 주민자치위원회 사실 낮에 회의를 하는데 평일날 낮에 네. 직장 안 가고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거기 참여하겠습니까? 어렵죠. 네? 먹고 사는 게 먼저지. 그렇죠. 그럼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유지? 네? 지방 유지? 토호 세력? 네? 유지들이 그러니까 많겠죠. 말이 주민자치지 이게 뭐 말만 허울만 좋은 거죠. 실질적 주민자치가 되겠냐고요. 이게. 그러면 주민자치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주민자치 위원들 구성을 해갖고 위원장 해갖고 뭐 그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뭐 이렇게 하세요. 요구하면 그게 받아져요? 먹히냐고. 일부는 받아줘. 일, 그 일, 사람만 미국발 박히고 그 사람 뭐 하는 거에도 방해만 되지. 그러게요. 참,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마약이랑 그다음에 군수님의 청첩장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아주 유익한 주제였습니다. 네, 오늘 제가 즐거웠어요. 혈변을 이상하게 자꾸 이거 하게 되면 흥분하네요. 이제 말이 많아지고. 큰일 났네. 이거 말을 줄이고 좀 이거 톤을 낮춰야 되는데.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가 지금 여기서 아니면 언제 얘기를 해요? 우리 이 언제? 박사님이 좀 말을 말씀 안 하셨는데 개인 의견을 거의 많이 안 내시니까 제가 막 내 혼자 주관적인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톤이 자꾸 올라가네. 톤이. 아니 대표님 말씀 듣는 게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빨리 저기 우리 이 박사님께서도 개인 의견을 좀 하나 좀 내보십시오. 이거 지방자치대. 지방자치에 대해서요? 전 근데 이게 저도 팟캐스트를 인터넷에서 이제 우리들은 이제 취재를 하니까 많이 느끼잖아요. 그걸. 많이 느끼죠. 사실 뭐 아시잖아요. 시장이 아니죠. 거의 뭐 임금? 뭐라고 해야 돼? 그냥 황제?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그냥 소통력. 저는 왕보다 더 센 것 같던데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시장의 사람, 그러니까 시장이 있으면 시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측근들. 네, 측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라인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하기가 좀 되게 조심스러워서 사실은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뭐 실질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기가 약간 조심스럽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뭐 일단 뭐 인식 변화 그거밖에는 그러니까 이게 캐고 들어가면은 뭐 제도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뭐 법령도 있고 뭐 강령도 있고 다 있지만 그냥 결국에는 그냥 인식 전환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되니 그냥 답답한 노릇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식 할까요? 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용감해야 되죠. 용감해야 되고 본인이 피해를 보는 걸 감수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서는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있으니까 내 인사불이익, 내가 지금 시장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승진이고, 그러니까 시청에서 뭐 승진이고, 좀 있으면 동장 나가고, 좀 있으면 뭐가 되고 하는데 내가 이걸 버릴 수 있나? 그거를 내놓지 않고서는 그런 용기가 없고서는 변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그냥 계속 똑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대표님 말씀처럼 악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계속 그냥 더 조금씩 계속 나빠지고 더 치밀해지고 더 티가 안 나게 일반 사람들은 더 관심이 없게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대표님 말씀 주셨지만 로마 시대 때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 싸웠잖아요. 그 사자랑 이제 사람이랑 이렇게 뭐 싸우면서 검투사죠. 네, 이제 검투. 그렇죠. 싸우면서 이렇게 하면서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빵을. 네. 그러니까 시민들은 거기에 너무나 만족하는 거죠. 즐거운 경기를 받고 빵까지 줬어.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만족스러워. 정치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그거를 이제 스포츠라고 분석하는 경향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연예로 이렇게 뭐 시선을 돌리거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냥 인식 전환 이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목소리가 높아졌나요? 네. 맞아요. 국민, 뭐 개인, 뭐 이런 사람들 인식이 좀 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안 돼요. 네. 근데 그 피해를 감수하라고 또 그 사람도 가장이고 이런데 그 피해를 또 온전히 받게 되면 그렇죠. 자신의 생계도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그거 그렇죠. 같은 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계속 그러면서 그 논의도 이제 계속 도돌이표가 되면서 이렇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긴 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조금씩이라도 바꾸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죠. 노력조차 안 하는 건 너무나 방기하는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우리 노력하는 걸로 해서 오늘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자 노력. 가자. 언제쯤 노력한 결실이 나올까요? 언제쯤? 노력을 안 해도 되는 사회가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사이가 언제쯤 올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올 것 같아요. 뭐 30년 뒤? 아유, 좀 글쎄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비슷하게. 글쎄요. 그것도 조금 생각을 해서 다음 주까지 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벌써 40분 지났네요. 네. 오늘 짧게 하기로 했는데. 네, 네. 40분 짧은 거예요. 1시간 안 넘었으니까. 네, 빨리 마무리하죠. 네. 네, 이제 지금까지 유익한 대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뉴스의 이영주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박사님이십니다. 아유, 아이고,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